네, 2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기자의 시선으로 한 회사에 대한 이슈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겨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네. 금호석유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게 보니까 금호석유가 상승했던 게 화학업종의 사이클 때문이 아니라 지분 싸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경영난? 형제의 난? 조카의 난? 네, 그렇죠. 경영권 분쟁이 네. 이제 본격화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금호석유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종목명으로는 그리고 이제 회사명은 금호석유화학인데 원래 이제 금호그룹 산하에 있었던 회사이고 이 회사가 이제 그 계열 분리가 됐죠. 그래서 금호아시아나그룹하고 금호석유화학은 이제 다른 회사가 됐는데 금호석유화학 내에서도 이제 대주주 간에 이 이견이 있어지면서 이번에 최근에 경영권 분쟁 조짐이 일어났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금호석화 주요 주주가 이제 박찬구 회장이 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의 아들 박준경 전무가 7.2%, 박 회장의 조카 박철환 상무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상무가 최근 공시에서 기존 대표 보고자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경영권 분쟁이 더 시사가 된 거거든요. 먼저 박철환 상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박 회장의 조카 박철환 상무의 10% 지분이 또 눈에 띄는 거잖아요. 네. 박철환 상무가 지금 현재 그 전체의 일가 중에서는 가장 개인 주주로는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박철환 상무는 사실은 고 박정구 회장, 그러니까 그 금호그룹의 3대 회장입니다. 3대 네. 회장의 장손입니다. 장남이고. 그러면 이제 박찬구 현재 회장은 박정구 회장의 동생이죠. 네. 친동생. 그리고 그러면 박정구 박정구 회장의 아버님이 이제 창업주인 그 고 박인천 회장이었습니다. 그럼 박인천 회장 아래 둘째가 박정구 회장, 넷째가 박찬구 회장인데 박정구 회장은 이제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그 지분을 이제 박철환 상무가 맡게 됐는데 네. 그래서 금호그룹에서 현재 박철환 상무만 놓고 보면 금호그룹 전체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그동안은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박찬구 회장이 이제 삼촌인데 삼촌하고 같은 그 한 회사에 있다가 경영권을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 저도 이제 이사회에 진입하겠다라는 주주 제안을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네. 이거 진짜 경영권 분쟁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또 마침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무가 네. 나도 이제 이 경영권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서 네. 경영권 분쟁에 서막을 알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냐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건데요. 그로 인해 박 상무가 주주 제안을 했다는데 그 주주 제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어떤 제안을 했는지. 네, 뭐 일단 간단하게 보입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묵직한 내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을 사내 이사로 넣어달라. 사내 이사로요. 네, 사내 이사로 넣어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경영진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경영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니까 사내 이사를 꼭 시켜달라.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이사도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로 교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배당을 확대해달라. 이런 건데, 배당은 지금 그 금호석유화학이 의료용 장갑 부분에서는 세계 1위, 그리고 또 고부가 합성수지 이쪽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그동안 그래서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보통주는 한 주당 1,500원에서 그동안 1,500원 배당했는데 11,000원으로 올려달라. 우선주는 1,550원에서 11,100원으로 배당을 약 7배가량 늘려달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보통 주가 한 주당 1,500원에서 11,000원 선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네.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금호석유에서의 입장은 그러면 분명히 너무 과하다 이런 반응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논평이 28일에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박 상무가 제안하는 주주 제안이 명분도 그렇고 사전 협의도 없고 갑작스럽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비상식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문에 나와 있고요.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가 직접 낸 주주 제안이라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이 말도 함께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이제 표 대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주주들이 동의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면 이제 흔들림 없는 종전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주주 제한을 경영권 분쟁으로 조장하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시도하는 불온한 세력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해서 그 주주 달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호 석화의 주식은 계속해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배당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뭐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조카의 반란이 통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일단 10%라는 그러니까 단일 대주주에서 10% 주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무겁죠. 그 말의 힘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배당을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개인 주주들, 네.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받을 일이니까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동요가 아니라 오히려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좀 좋은 포석이 아닐까라는 일부 주장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이렇게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3%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 3% 룰로 보면 어쨌든 지금 삼촌도 그러면 3%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박준경 그러니까 아들 박준경 전무도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박상무도 3%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6대 3이거든요. 6대 3이면서 나머지의 그러면 3% 이상의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호 세력만 양쪽이 다 이렇게 좀 모아 본다고 하면 한 번은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경영권 분쟁의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호 지분을 최대한 확보한다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이 상무가 갖고 있는 지분이 10%고 네. 여기에 더해지고 주주들의 배당금 확대 그 지지까지 받게 네네네. 된다면은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박철환 상무가 우호 세력을 얼마나 그러면 모을 수 있을까? 백기사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만약에 지금 주가가 한 8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네. 시총이 그래도 꽤 무겁거든요. 그러면 이 무거운 이 시총에 따라서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를 들어와야 1%가 되는 거니까 사실 개인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든 금액이긴 합니다만 네. 이 밖에서 보면 박상무의 그 처가 그리고 또 박상무의 지금 그 친척 그리고 박상무의 지인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봤을 때 혹시 조금 힘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박철환 상무가 어떤 그 혼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박상무의 본가와 처가가 있는데 박상무 본가는 박상무를 포함해서 1남 3녀예요. 그럼 여기에는 그 그러니까 여자 형제가 3명 있는데 네. 모두 다 국직한 재계 인맥과 지금 혼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녀 박은형 씨는 김우중 전 그 대우그룹 회장의 차남 김선협 아도니스 부회장과 결혼을 했고요. 네. 또 둘째가 박은경 차녀 박은경 씨가 장세용 한국철강 대표의 지금 현재 아내고요. 또 삼녀 박은혜 씨가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차남의 허재명 일진 머티리얼즈 대표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처가 쪽에서 일단 굵직굵직하게 일단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 여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재계에서 좀 나왔고요. 두 번째로 처가를 한번 볼게요. 처가는 박철환 상무의 처가가 코스모 그룹인데요. 코스모 그룹 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코스모 화학이 주력인 회사인데 이 코스모 화학은 허경수 코스모 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허경수 회장은 GS 그룹의 반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GS 그룹의 반계이니까 또 자금력이나 코스모 화학 자체가 또 좋은 회사이고 하니까 현금 동원 능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 처가 쪽에서 조금 그 백기사로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박상무 자체가 IB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IB라는 게 이제 투자 금융 이런 쪽인데 이분이 이제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컨설턴트를 하면서 M&A라든지 전략 부문에서 두각을 보였다는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쌓아둔 국내외 IB 업계 인맥을 적극 활용해서 이사진 장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삼촌과의 표 대결에서
어떤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는 것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박창구 회장 측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박창구 회장 쪽은 이미 소액 주주 동요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의제를 많이 설정할 것 같고요. 또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박 회장 측에서도 뭐 재계에 많은 그런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본다면 방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창구 회장은 예전에 이제 박삼구 전 그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그 경영권 분쟁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서 한번 겪었던 이런 그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런 전투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또 주목을 받지만 본업 역시도 증권사의 호평을 받으면서 최근에 키움증권에선 목표 주가 46만 원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금호 석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27만 4,5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